자, 그러면 이제 1차원 운동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1차원 운동. 여기서는 우리는 1차원 운동, 2차원 운동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1차원 운동을 한번 보죠. 1차원 운동은 쉽게 말해서 우리 X축만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렇게 요거는 좀 전에는 X축과 Y축, 축이 두 개가 있다. 그러면 2차원, 차원이 두 개다라는 거죠. 차원이 하나, 차원이 하나, 차원이 두 개인 것을 2차원 운동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 보면 이 그림과 같이 차원이 하나인 거예요. 그냥 한 가지의 차원을 가지고 생각하는 게 1차원 운동입니다. 1차원 운동만 이해되면 2차원 운동, 3차원 운동도 뭐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일단 이게 1차원 운동을 한번 이해해 보죠. 자, 어느 자동차가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지금 이동 중입니다. 그때 출발할 때 시간, 예를 들어서 0초라고 하고, 이제 0초인 상태에서 A 지점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자동차가 지금 쌩하고 다 주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B 지점까지 가려고 하고 있고, 그때 B 지점을 도착했을 때 시간을 TF라고 하죠. 네. 그때 요거를 이제 이제 거리에 대한 그래프, 속도에 대한 그래프, 가속도에 대한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보죠. 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거리에 대한 그 그래프를 먼저 보면, 자, 여기는 X축, Y축이 있는데, X축은 시간이에요, 시간. 시간이고, X축이 이동하는 거리입니다. 네. 자, 시간이 스타트했어요. 그러면 시간은 흐르죠. 시간은 쭉 흘러. 그러면 흐르는 중에 시간은 변치 않죠. 1초가 아주 뭐 자동차가 안 움직였다고 해서 시간이 안 흐르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은 모두 동일한 시간이 흐릅니다. 그래서 시간이 일정하게 흐르는 동안 자동차가 출발했어요. 그러면 A라는 지점에서부터 쭉 이동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쭉 이동을 한 겁니다. 근데 시간은 흐르고 있어. 때문에 그래프는 곡선은 이런 식으로 갑니다. 여기서 O에서 X 방향으로 가긴 하는데 이게 시간이 흐르니까 궤적은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쪽 여기 보면 X 이축 쪽으로 이게 증가하는 방향으로 계속 이동하는 거예요. 자동차 이동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시간이 흐르면서 궤적이 쭉 올라갔다는 것은 최대 T 뭐 D까지가 쭉 갔다가 지금 보면 곡선이 이제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죠. 내려간다는 거는 이동했다가 다시 뒤로 갔다는 겁니다. 뒤로 갔다는 거. 뒤로 갔다가 TF에서 이제 여기서 멈췄다는 겁니다. 여기서 시간이 흐르더라도 뭔가 위치는 그대로죠. 이렇게 해서 이 자동차는 출발을 했다가 나중에 어느 지점에 갔다가 백을 한 다음에 가만 서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진을 했다가 후진을 했다가 이제 멈춰 있는 것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 거리, 예, 그래프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밑에 속도는 어떻게 나타내느냐? X축은 여기 그냥 X축이라 할게요. X축은 시간이에요. 시간은 일정하게 흐르는 거예요. 이쪽 Y축은 속도입니다. 그래서 자, 위 그림하고 같이 연관해서 보시면 자동차가 출발했어요. 그럼 거리가 쭉 증가를 하죠. 그때 좀 기울기가 좀 가파르게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 때문에 그때는 속도도 일정한 속도가 쭉 증가를 하게 돼요. 어느 시간 동안 속도가 계속 증가하다가 나중에 TA라는 지점에 지금 이게 직선 구간이에요. 거리가 시간이 흐를수록 직선으로 거리가 증가한다. 즉 이거는 등속도를 말하는 거예요. 등속도. 속도가 일정하니까 이 시간당 이동하는 거리가 일정하게 직선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다가 이제 TB에서 TC로 갈 때 약간 기울기가 조금 꺾이면서 점점 둔화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TB에서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했던 거리가 조금 적게 움직인다. 즉, 속도가 내려가는데, 자, 속도가 쭉 내려가는데, 어느 TD에서 이제 거리가 마이너스가 됐죠. 그거 뭐냐? 속도가 마이너스 걸렸다. 즉, 역방향으로 속도가 이제 역방향으로 속도가 걸리게 되고, 이제 여기서 가파르게 쭉 내려가게 되는 거죠. 쭉 내려갔다가, 근데 다시 마이너스 됐다가 다시 플러스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속도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시간이 흐르더라도 거리가 일정하죠. 그럼 속도가 0이라는 거 아시죠? 요 그림을 보시고, 요 속도가 이해되시면 여러분들은 이제 동력학의 기본 이제 감각을 이제 익히시게 된 겁니다. 네, 아시겠죠? 요 거리랑 이 속도의 관계를 유심히 보시면 아하!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네. 자, 그러면 가속도는 어떻게 되냐?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죠. 때문에 시간이 흐르는 동안 속도의 변화량이에요. 자, 속도 우리 그래프를 본다면 속도 그래프에 여기 보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속도가 증가를 하죠. 예, 근데 여기는 직선 구간이에요. 직선 구간. 예, 가속도는 어떻게 되냐? 그, 그 시간 동안 속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플러스 어느 값에 일정한 가속도로 가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속하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이제 일정한 가속도로 이제 속도를 내고 있고, 근데 여기서 보면 일정한 가속도로 속도를 내고 있어서 거리도 이렇게 U자 모양으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이동 거리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때문에 속도가 증가하게 되고, 그 속도가 증가했다는 거는 단위 시간당 그 가속도가 플러스라는 거죠. 네. 근데 어느 A 지점부터 등 시간이 흐르도록 아주 일정한 속도로 거리가 증가된다는 것은 일정한 속도고, 일정한 속도는 속도를 더하지 않는다는 거죠. 때문에 속도를 더하지 않으니까 0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A부터 B까지는 0이 되고, 그다음에 B 구간부터는 뭔가 그게 일정하게 증가하던 거리가 조금 둔해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때 속도가 내려가는 구간이고, 내려간다는 것은 단위 시간당 속도의 변화량이 내려간다는 것은 마이너스, 이게 0 밑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쭉 이제 속도가 내려가다가 이제 속도가 내려가지 않고 좀 이렇게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구간이 보입니다. 그때는 이제 마이너스 가속도에서 플러스 가속도가 증가를 해서 속도가 이제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리가 일정하다는 것은 시간이 흐르더라도 거리가 일정하다는 것은 속도가 0이라는 거고, 속도가 0이라는 것은 가속도가 0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리와 속도, 가속도의 이 그래프 관계, 하나, 둘, 세 개 관계를 이제 한 번씩 천천히 보시면서 각 구간마다 그때 거리와 속도와 가속도의 관계를 아시면, 요 내용을 아시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제 동력학의 기본 마인드가 잡힌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전화 왔는데 잠시만요. 네, 교수님. 예, 지금 수업 녹화 중인데요. 좀 이따 전화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1차 운동 아시겠죠? 요게 동력학의 기본입니다. 네. 이해 안 되시면 유심히 보세요. 그러면 딱 감이 오시니까, 예, 어렵게,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3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2차원 운동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2차원은 뭐 아까 1차원과 다르게 차원이 하나 더 늘어난 걸 2차원 운동이죠. 즉 X방향 방금 전에 봤던 하나 한 차원 한 차원이라는 게 좀 말이 좀 어렵게 들리긴 하는데 예. 이제 하나만 예, 그 X축이라고 하죠. X축 방향만 움직이는 그 운동하는 걸 생각한다면 이 차원 운동은 쉽게 말해서 X축, Y축을 가지고 즉 평면 운동을 한다는 거죠. 즉 여기서 보면 오렌지 색깔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예, 이렇게 뭐 곡선을 이루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궤적을 이루는 운동을 한다고 한다면 여기서 보면 뭐 A 지점, B 지점이 있으면 예, A 지점에서 B 지점을 움직이는데 이렇게 X 방향으로도 움직이면서도 Y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이게 2차원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3차원 운동은 뭐겠어요? 예, X축, Y축 말고 Z축이 있어가지고 이제 Z축도 움직인다는 거죠. X축 방향으로도 움직이면서도 Y축 움직이면서도 Z 방향으로도 움직인다. 즉 공간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공간상으로. 네. 우리 비행기가 공간적이죠. 우리 자동차는 지면에 딱 붙어서 주행하는 거니까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은 평면 운동, 즉 2차원 운동을 하는 뭐 이게 자동차라 한다면 비행기는 뭐겠습니까? X축, Y축, Z축, 이렇게 X축, Y축, Z축이라고 하면 그 공간상을 날아다닌다는 거죠. 때문에 그는 비행기는 3차원 운동하는 이제 그 기계다 보시면 됩니다. 지금 먼저 그러면 2차원 운동을 보시면요. 예, X축, Y축이 있고 이제 A 지점에서 B 지점을 가는데 고려할 게 뭐냐면 이렇게 고려해야 돼요. 속도와 가속도를 어떻게 고려를 해야 되느냐. 자,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죠. 이동 거리죠. 네. dt분의 dr인데 이것을 이제 시간의 미분, 그래서 r 도트라고 하면 네. r 도트. 지금 여기 r이라는 게 어떻게 나왔냐? 여기서 보면 여기 A 지점, 네. A 지점이라고 한다면 A 지점에 x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있고 y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x 방향의 그 시간 미분, 그리고 y 방향의 시간 미분을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x 닷 y 닷은 뭐다? 시간 dt분의 dx 또는 dt분의 dy를 나타내는 거예요. 뭐 수학적 기호니까요. 의미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속도는 뭐냐? 그러면 엑셀러레이터 시간에 대한 함수는 dt분의 dv인데 네, dt분 dv. 근데 그거는 이제 dv는 여기 dt분의 dr 같은 걸 여기 대입하면 결국은 시간을 두 번 미분한 거죠. 거리를 시간을 두 번 미분한 것을 이제 가속도로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 2교시 때 배웠던 위치에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이니까 위치에서 가속도는 두 번 미분하게 되는 거죠. 거꾸로 거리에서 위치로, 가속도에서 위치로 만나면 두 번 미분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 계속 반복되죠. 네. 자, 그러면 가속도는 두 번 미분한 거다. 그래서 R2 다 나타내는 거고요. 이것은 마찬가지로 2차원이라면 X축, Y축 때문에 X축에 두 번 미분한 거, Y축 이동량에 두 번 미분한 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두 번 미분한 X, 두 번 미분한 Y 표현할 수 있어요. 수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냥 이런 거구나 하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RT는 XT, YT, 시간에 대한 X의 위치, 시간에 대한 Y의 위치를 제가 이 설명을 제가 빼먹었네요. 아무튼 이렇게. 그리고 이게 시간이 흘러서 A에서 B로 넘어갔을 때, 아무튼 이런 A 지점과 B 지점은 이게 벡터 합, 벡터 차이 뭐 이런 걸로 구할 수 있죠. 네.
이런 거 나중에 벡터에 대해서도 얘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자, 2차 운동이 이렇다. 그러면 다음 자, 원 운동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죠. 원 운동. 원 운동은 이렇게 회전 운동을 말하는 거예요. 예. 좀 전에 우리 그 아까 여기 RT를 했을 때 RT에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를 이제 A 지점을 나타냈을 때 이걸 표현할 때 X축, Y축으로 해가지고 이제 요 좌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X축에 이동한 거리, Y축에 이동한 거리로 요 R 여기 이거를 위치를 표현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원 운동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즉 여기 보면 아까 X축, Y축으로 X축, Y축으로 요 좌표를 표현할 수 있는데 원에 대해서 원으로도 이제 설명할 수가 있어요.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면 X축, Y축의 여기 교점, 이거를 0점이라고 하고요. 5점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X.Y, XY 좌표, 여기 점이라고 한다면 5점에서 여기 XY 이 좌표까지의 거리를 R이라고 하시죠. 예, 거리. 5점에서 직선거리로 XY 좌표의 점까지의 거리를 R이라고 한다면, 예. 그러면 여기 R이라고 하면 이제 X축과 그 아래 보면 이게 이루는 각도가 있을 겁니다. 네. X축, Y축을 절대 좌표축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 좌표, XY 좌표까지의 최단 거리의 거리 R로 한다면, 이 R은 절대 좌표와의 어떤 각도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게 각도를 세타라고 한다면, 예, 세타라고 한다면, XY 표현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 우리 5점에서 0점에서 그 XY 좌표까지의 거리 R을 코사인 세타로 해서 X축을 구할 수 있고요. X축의 좌표를 구할 수 있고요. R에다가 최단 거리 R에다가 사인 세타 이런 사인 세타로 하면 Y 좌표를 구할 수 있어요. 우리 고등학교 때 아마 중학교 때 배웠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사인, 코사인 어떻게 한다? 뭐 아시겠지만은, 자, 원이 있고요. 원의 중심을 A라고 하시죠. 여기 그림과 같이. 예. 이 원의 중심에서, 자, 여기서 그 반지름을, 예, A, 이 원의 어느 점, 그, 이제 E라고 한다면, 중심에서 길이까지가 반지름이겠죠? 네. 그러면 그리고 A, B도 반지름일 거예요. 네, 이렇게 이 삼각형을 보시면 그러면 이게 그 사인은 이게 세타 이게 어떤 AB와 AE와의 그 이루는 각도를 세타라고 한다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 세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R이라고 한다면, 예, R하고 이루는 각도로 하면 이게 사인입니다. 예, 높이를 구할 수 있고요. 예, 여기 길이 곱하기 사인 세타로 하면 요 높이를 구할 수 있고, 이 대각선의 코사인 세타로 하면 AC를 구할 수 있어요. 코사인 세타로 하면. 아시겠죠? 탄젠트는 어떻게 구하느냐? 높이분의 A 곱하기 탄젠트 세타 하면 이 높이를 구할 수 있어요. 네. 음, 밑변분의 높이를 이루는 각도를 세타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라고 하시면 되고요. x분의 y 하면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를 위해서 탄젠트 세타를 구할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각도를 구한다. 그냥 각도만 구하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탄젠트 이렇게 역탄젠트로 해가지고 x, y 위에다가 우리
하면 세타만 구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건 삼각함수 다 배우셨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참고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XY 코디네이션, 이걸로도 좌표를 표현할 수 있지만은, 이렇게 원을 가지고도 이제 이렇게 XY를 이제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로도 구할 수 있다는 거.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로타리 같은데 자동차가 이제 주행한다고 해보죠. 로타리 신호등 없이 이렇게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가고 싶을 때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로타리 맞죠? 네. 로타리를 그런 게 있다 하더라고요. 로타리를 주행할 때가 교통사고 안 난다고 해요. 네, 희한하죠? 되게 많은 차량들이 빙글빙글 돌면서 네, 이게 빠져나가는 차량이 있고 들어오는 차량이 있는데 로타리에서는 사고가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람들이 다 긴장하고 주의하면서 주행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로타리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을 벡터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이거는 나중에 벡터 이야기할 때 다시 이야기하고요. 그러면 요거를 예, 아까 R 예, 그 어떤 좌표를 표시할 때 XY로 표현할 수 있거나 좌표를 또는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로도 좌표를 표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원운동에 대한 속도, 원운동에 대한 가속도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V는 즉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R 더트로 구할 수 있고 또는 x 도트, y 도트로 구할 수 있지만은 이 관계식을 통해서 r 코사인 세타 도 r 사인 세타 도스로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되는데 각각의 미분은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어요. 코사인은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고요. 예. 아이고 이거 이제 오타있네요. 여기 세타로 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이거 오메가가 되어버렸네요. 네, 이제 5기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R 사인 세타는 사인은 미분하면 그냥 부호는 안 바뀌고 코사인이 되는 거예요. 네, 코사인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R 코사인 세타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운동에 대한 가속도를 어떻게 구하느냐? 가속도는 dT분의 dV이고 두 번 미분한 겁니다. 그래서 R2 다시 되는 거고 이거는 X 여기 위에 공식으로 본다면 R2 닷은 X2 닷하고 Y2 닷을 구할 수 있고 그러면 X 닷에 하나 더 미분이 있잖아요.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하나 한 번 미분하는 겁니다. 그때 사인은 미분하면 그냥 코사인 되니까 예. 여기서 R 사인 세타 아니, R 사인 세타가 R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요. 예. 하고 이거 좀 오기가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걸 예. 아무튼 이 코사인은 마이너스 사인이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계산된다는 거 좀 아시고요. 네. 나중에 다시 정리를 할 거니까요. 이제 이렇게 직교 그 XY 좌표축에 대한 표현도 되지만은 원운동에 대한 또 속도 가속도를 구할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구나. 이것을 좀 한번 알아보시고 다음 넘어가시죠.